정부가 신약 개발과 관련해 제도를 변경하고 나섰습니다. 많이 쓰는 약은 가격을 더 낮추게 만드는 대신 신약이 건강보험 지원을 빨리 받을 수 있게 심의 기간을 단축한다는 법안입니다.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번 복지부 발표를 좀 보면 제약사들한테 일종의 병 하나 주고 약 하나 줬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제약사들 반응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요. 어째서입니까? 네, 그냥 병만 얻었다 이렇게 반응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네. 이게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 때문입니다. 네, 사용량 약가 연동제. 이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뤘던 건데 많이 쓰는 약에다가는 좀 더 가격을 낮춰주는 그런 제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많이 쓰는 약의 가격을 얼마나 낮추냐는 게 원래는 최대 인하율이 한 10%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10%를 사용하면에 따라서 변동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제 한 10% 정도면 얼마나 낮출 것이라고 이제 좀 예상을 하실까요, 보통은?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는 10% 정도 많이 쓰는 약에 대해서 더 인하를 해줄 수 있게 해놨는데 네. 이거를 10%보다 더 낮출 수 있게 해주겠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15%에서 20% 수준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많이 팔수록 남는 게 없어지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좀 반발하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약가가 내려가는 거니까요. 이제 한국글로벌의학산업협회에서는 입장 발표문까지 냈습니다. 약가 인하율 확대랑 관련해서 신약을 개발 중인 국내 산업의 혁신 선장에 대한 동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어서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새 정부 기조에도 역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신약 개발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재화가 들어가는데요. 사실 국내 의약품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약간 싼 편입니다. 네. 정부 정책 자체가 처음에 가격을 정할 때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보다 가격이 높지 않도록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또 국민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또 가격을 너무 많이 이렇게 낮춰버린다고 하면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은 약일수록 개발을 안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개발 의지가 꺾이는 거죠. 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준비했습니다. 신약들이 돈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가격에 등재되는 것도 모자라서 등재된 이후에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깎인다고 가정하면 그런 좋은 약을 못하러 개발해서 팔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가격을 안 올리고 그냥 동결하는 수준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부가 굳이 가격을 인하를 하려는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정부도 사정이 사실 있습니다. 네. 이게 약 가격을 정부가 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재정의 문제인 거죠, 사실. 이게 보험료 충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닌데 그럼 약가를 다 깐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게 네. 제약 산업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재정 확충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재정 확충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거죠. 현재 보험료만으로는 이제 굉장히 한계에 다다랐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항암제라든지 폐기질환 치료제라든지 이런 고가약들은 기금을 따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재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이번에 같이 지적받고 있는 고가 중증 질환 치료제의 보험급여 검토 기간을 단축하겠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신약이라도 이제 보험 적용이 되어야 환자가 좀 쓰기 용이한데요. 이 기간을 조금 빠르게 단축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개편의 두 번째 이슈인데 신약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심사하는 시간을 좀 단축을 시켜주겠다. 얼마나 줄여준다는 겁니까? 한 60일 정도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현행 규정 심의 기간이 한 210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0일이면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하지만 보통 급여까지는 심의 기간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이게 보통 심사 요건이 안 맞는다든지 해서 시간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최근 10년간 등재된 신약 평균 급여 소요 기간을 봤을 때 희귀의약품은 한 690일 이상이다. 이런 네. 조사도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항암 신약 등재를 보면 한 평균 7, 8개월 그러니까 240일에서 250일 정도 걸리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심의 기간은 210일인데 실제로는 한 600일 넘게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심의 기간이라는 기준 자체가 아예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말이죠. 60일 단축을 한다는 게
별로 티가 나지가 않는 거죠. 전혀 효과성이 없겠습니다. 네,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 서류 검토나 약가 협상 등과 관련해서 막 논의를 하고 요건이 안 맞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 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느라 길어지는 편인데 네. 이 기간만 그냥 단축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